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 번째 저희가 재난 현장 자원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는 내용은 저희가 재난 회복력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단어예요. 아마 이 단어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사례를 통해서 들으시면 그냥 일상에서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회복력이란 단어는 재난에만 쓰는 건 아니에요. 뭐 일상적으로 보면 가장 쉽게는 뭐 여성분들은 이 탄력성, 맞죠? 이렇게 탄력성 회복력은 누르면 다시 올라오는 어떻게 보면 탄성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상태로 다시 유지할 건가? 어디까지가 복구이고 어디까지 회복해야 되는가는 것은 어때요?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사회마다 제가 볼 때는 시대적 흐름마다 또 접근하는 방법은 다를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재난에 대해서 재난이 끝나고 나서 우리 사회가 다시 기능하도록 어디가 그럼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더 노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최근에 들어서 실제로 재난 회복력이라는 단어가 많은 연구에서 회자되고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삶에 영향을 주는 것 플러스 다음에 재난을 대비하게 된다는 걸 사람들은 이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이 발생한 곳이 또 재난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삶으로 빨리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저는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국가에서 이렇게 재난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 빨리빨리 돌아가려는 노력보다 그 자체에서 다시 그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보일 때도 있고요. 뭐 재난의 형태마다 당연히 다르겠지만 또 하나는 그 자체를 복구를 하고 다시 원래의 기능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정의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재난 회복력이란 단어 자체는 실제로 기후 변화에 따른 사회 회복력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위협적인 사건을 흡수하고 복구할 수 있는 체계 혹은 체계 일부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것. 단어 너무 어렵죠. 실제로는 여러분이 어떤 재난을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복구할 수 있는 능력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걸 측정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8월 말에 미국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의 그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이걸 조사했을 때 이런 분야들을 조사한 사례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그 전에는 많은 회복력들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그리고 인프라, 커뮤니티, 환경 시스템으로 구분해서 그런 지수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05년에 실제로 유엔의 국제회의가 열렸었는데요. 그때 효고 행동 강령이란 게 채택이 되고 그 이후부터 실제로 재난의 관점에서 회복력이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뭐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것을 선포한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런 거를 관심을 두겠다라는 선언문들을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뜻은 그 시점에 전 세계적으로도 재난을 극복하는 관점에서 취약성만을 다루는 것보다는 취약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회복력을 이야기할 때 취약성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취약성을 줄이는 것이 회복력을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가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동체 대신에 회복력을 강조하는 시점이 그때부터였다 정도만 그냥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난 위험의 경감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 그리고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안전과 사회의 회복력을 강조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실제로 혁신과 교육을 활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재난 회복력을 높이는 방안들입니다. 그리고 잠재되어 있는 위험 요소를 줄여가는 것, 줄일 것, 그리고 모든 수준에서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와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 이 용어로는 상당히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까 하면 실천 방안들은 다 우리가 나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과 제가 볼 때는 재난에 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강의와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는 세 그룹이 아닐까요? 자원봉사 자체를 처음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재난을 가보진 않았지만 재난 자원봉사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재난을 많이 경험하신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교육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재난을 자원봉사를 좀 이해하고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이 정도의 이슈들을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난 자체는 개념들이 바뀌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행동을 같이 할 때,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 우리의 목적이 뭐다, 어떤 거다라는 걸 같이 합의하면 그 행동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복구하는 것이 우선인 건지, 복구하면서 이렇게 요소들을 다시 확인하고 요소들을 줄여가는 것에 더 집중할 건지, 그리고 앞서 나왔지만 취약계층을 다양하게 우리가 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하나하나가 실제로 자원봉사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 그룹들 그리고 행정과 함께 합의하는 시간들은 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말씀드릴게요. 많은 거버넌스란 단어들은 여러분들 회자는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협력적이라는 단어가 붙는다는 것은 그런 여러 주체 기관들이 만났을 때 의사소통 구조가 실제로 조금은 더 수평적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우리가 뭔가 만들어야 된다는 걸 더 강조하는 거고요. 실제로 결과보다는 그 과정의 중요성, 어떨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재난은 학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재난자원봉사를 해보신 분은 다음에 갔을 때도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본인이 뭘 할 수 있을 건가를 먼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그 현장에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고 본인이 어떤 걸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수동적인 자세로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이라는 것을 다뤄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복구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역량들이 총합이 모여져야 되거든요. 그것을 어떤 컨트롤 타워 한 곳에서 다 임무를 부여해서 완성해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지가 있는 많은 시민들이 스스로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 참여하는 것, 주체자가 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협력 방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학습이란 단어를 설명드리면서 이 과정의 중요성을 드린다면 무엇을 학습하고 그것이 다시 내재되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그것이 노하우로 쌓이게 되는 것. 실제로 이런 거 있죠. 아는 게 힘이란 정말 그 단어가 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경험을 하면 그다음에 심리적으로도 불안 증세나 실제로 두려움과 이런 것도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그런 것이 위축되지 않으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또다시 행동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난을 떠나서도 이런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에서 중요시하는 거는 여러 주체자가 이런 대화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스스로 수평하게 학습되고 그다음에 협력하는 걸 배우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도표를 한번 보시면 그럼 재난과 관련돼서는 어떤 기관들이 하지?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재난이 발생하면 어디다 연락을 가장 먼저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뭘 보고 우리가 정보를 공식적인 정보라고 생각할 것인가? 당연히 어떤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중앙정부를 통해서 통제되고 해결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교육에서는 그런 조직과 관련된 단어들을 다 언급하진 않을게요. 여러분이 혼란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난이 발생하는 현장의 그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현장에 있어야만 그 문제의 상황들을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원이란 거는 뭐 NGO라고 표현했지만 많은 NGO라는 거는 국가 조직이 아닌 모든 걸 제가 다 NGO라고 그냥 통칭할게요. 여기서는 그런 많은 조직들 그리고 기업의 영역들 그리고 주민 시민의 영역들의 정보들이 다 혼합돼서 그 지역에서 그것을 솔루션을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재난 때는 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앞에서도 이제 언급됐듯이 실제로 재난의 그 규모와 그다음에 그 복잡성 때문에 이 지방자치단체라는 곳이 총괄을 한다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실제로 어떤 재난이 대규모로 발생하면 그 외부의 지역을 통해서 자원들이 몰려옵니다. 그것을 통제하는 역할들 또한 분산돼서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4번째 강의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조직들이 지금 막 화살표가 왔다 갔다 그림으로 봐서는 여러분이 그냥 서로 소통하는가 보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이게 현장에 갔을 때 어떻게 적용이 잘 되느냐, 적용이 되지 않느냐가 실제로 재난의 그 거버넌스에서는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 단계별 민관 협력 체계인데요. 제가 뭐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역할을 지금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대신에 여러분, 우리 시민이 할 수 있는 역할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예방의 단계라는 거는 그냥 안전 감시 활동. 네, 어떻게 보면 감시도 하면서 그것을 해결하거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자원봉사 일감으로 충분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안전 모니터링 가장 많이 하실 거고 그 모니터링해서 그런 요소들이 해결됐는지 또 체크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요소들을 직접 찾아서 해결하는 자원봉사자분들도 계시죠. 예, 대비한다는 거는 대응을 가기 위해서 그럼 대응으로 갔을 때 어떻게 서비스할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호 물자와 장비를 갖고 있는 거 확보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구호 요원으로 내가 양성이 돼야만 대응 때 투입이 되는 거지 그냥 마음만 여러분이 재난 자원봉사가 되겠다라고 해서 자원봉사 현장에 가시면 도움은 되겠죠. 그렇지만 좀 더 적합한 위치에서 그리고 적합하게 실제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용어로 그냥 구호 요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재난에 대한 이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상대방을 만났을 때 실제로 어떻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부터 그리고 무엇을 물어야 되는지부터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한 다양한 자격을 갖추는 거 그리고 구호의 방식들도 시대마다 바뀔 수 있죠. 왜냐하면 도구들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구호의 프로그램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 지금 시대에 맞춰서 취약계층에 따라서 구호의 프로그램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것이 적합한 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과거에는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구호를 먼저 했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동물이나 여러 가지 부분의 다양한 인권, 뭐 사회적인 그런 권리와 이런 부분이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반려견, 제가 견이 그냥 반려동물로 할게요.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구호 프로그램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그 또한 개발이 돼야만 실제로 그 가정 자체가 회복하는 데 영향을 다 그대로 준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 보니 구호 프로그램이란 건 시대에 따라서도 그리고 개발이 분명히 돼야 된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그 선호하는 것들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예, 그다음에 대응이란 것은 현장 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 개념이라서 현장 자원봉사센터가 구성이 됐을 때 시민들이 그 속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부분 그리고 구호 물자를 좀 제공하고 기부하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기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재해구호협회라고 공식적인 그 성금을 내고 재해 기금을 마련하는 그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금을 내시는 부분도 있고 지역사회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또 기부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행정이죠. 행정을 통해서 물자가 조달되도록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물건이 전달되는 방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많은 시민 영역들이 있죠. 그냥 어디 한 곳을 하세요라는 말보다는 공식적인 기관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은 중요하고요. 대신에 그 소소한 시민들 그룹들을 통해서 자원들이 빨리 많이 전달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저 재난 때 구호물자의 중복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중복성이 가져올 만큼 물자 제공이 많았다. 그거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도리어 긍정적으로 우선 첫 번째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중복성이 발생한다면 그 유관기관들이 조절하는 능력들이 그 다음에 또 학습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금품 접수하는 것까지가 대응 단계에 일어나서 시민들, 자원봉사자가 하실 수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복구 단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3차의 어떤 다양한 그 피해자 아니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더 서비스를 갈래. 실제로 복구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회복력이란 단어를 같이 가져와야 돼요. 회복의 삶이 어디까지인가에 따라서 그 서비스가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예요. 실제로 화재가 난 지역에 불을 끄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주와 생필품을 줬다. 그걸로 만약에 복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와 그 사람이 조금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 옆에 가드닝 사업을 했다. 그럼 이 가드닝 사업에 대한 이해도 실제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복구 단계와 복구 후까지도 이어서 갈 때는 지역
시민들의 그런 다양한 의식 수준이 저는 프로그램 개발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강한 도시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 특징을 보시면 앞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재난의 그 다양한 복합성이 다 나올 거예요. 서비스와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도시. 도시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필요한 자원이 있는 도시. 이것이 위에서 뭐 지방정부가 준비해야 되고 다양한 또 시민 조직들이 함께 준비해야 되지만 어쨌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자원을 가질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민이든 정부든이에요. 그리고 주관기관이든 우리가 처해 있는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인지됐을 때 그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고, 정보는 공유화가 돼야 그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룹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정보가 발전돼서 그 다음에 쓸모가 있는 정보가 돼요. 그냥 정보만 알고 있다 해서 그것이 사용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적합한 사람들과 공유돼서 그것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이슈화되고 발전되는 것이 제일 강해질 수 있는 도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저희가 또 나머지 세 가지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시민들의 참여는 정부와 함께 참여, 결정, 집행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도시여야 제일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의외로 가장 재난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현장 조사입니다. 현장 조사라는 거는 피해 규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갖고 있는 상황들을 조사해내는 것을 관에서만 다 역할을 할 수는 분명히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협조돼서 그 지역성, 요즘은 지역 밀착형이라고 부르죠. 그 지역에서 갖고 있는 자원들을 찾아내는 것 또한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은 참여하라고 해서 참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함께 상승해서 발전됐을 때 스스로 원활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난의 그 충격을 예상하고 모니터링하고 뭐 이러한 과정 등을 통해서 우리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리고 큰 재난들이 겪었을 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 회복 전략을 세우는 것, 수행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시설 및 경제 활동의 조기 복구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폭넓게 이해하는 것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난에 강한 도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부심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 안전을 같이 함께 책임진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그 재난이라는 개념에서 어떤 회복력과 그다음에 그 거버넌스라는 개념에서 어떻게 참여할지, 그냥 자원봉사자가 개발된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기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들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을 좀 해주시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